맞췄지? 혹시 9개 다 맞춘 사람 이번에? 다 맞췄어? 아, 나 오늘 틀렸어. 선생님이 뭐라 해가지고 이번에 나쁜 거 뺏겼네. 하나 틀렸어? 벌써 두개 틀렸어. 두 개 틀렸어? 이게 총 아홉 개 아니고 어? 11개. 하나 틀렸어. 잘 풀었네. 11개 푸는데 두 개 틀렸어? 잘했어. 잘했어. 그래서 잘 풀었어? 비양 봐봐. 많이 맞췄는데? 다 맞췄어? 잘 풀었네. 좀 사람들끼리 얘기를 해야지. 얘는 몇 개 틀렸어? 몇 개? 한 개 틀렸어? 다 맞췄어? 잘 풀었네. 잘 풀었네. 그렇지. 뒤에 들어가서. 직접 해봤어? 뒤에? 그래서? 자, 오늘은 좀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독해로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 독해를 하려면 이렇게 들어가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어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단어를 알아야 돼. 단어를 알아야 되고 아는 단어를 가지고 문장 구조에 맞춰서 어법을 활용해서 또 해석을 해 나가야 된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또 들어가서 글의 내용을 또 파악해줘야 돼. 글의 내용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건 이제 뭐가 된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자 하는 무언가 주제라든지 뭐 등등등등의 어떤 이런 흔히 말하는 뭐가 되는 거지 독해의 과정으로 일어난다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게 어떤 그게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완벽한 경우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휘가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고 문장 구조도 내가 뭐 괄호치고 완벽하게 다 알고 글의 내용도 완벽하게 다 파악을 해서 답으로 이렇게 100% 완벽하게 글의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제일 이상적이긴 하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가는 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갈 필요도 없고 이렇게 가는 게 안 좋아요. 결국 우리는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다 해석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글 전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주제를 물어보고 있으면 이걸 뭐만 파악하면 돼? 주제만 파악하면 되는 거고 그 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 이야기의 메인 어떤 핵심이 되는 중요한 어떤 요점만 파악을 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나름 해석을 잘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쌤이 이제 물어보거든요. 몇 개 틀렸냐, 다 맞췄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물론 이제 점수를 맞추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싸 다 맞췄다 라면서 뭔가 재미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답을 다 맞췄다고 완벽하게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답을 틀리더라도 내가 해석을 다 했다고 완벽하게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유기적인 과정을 조금 잡아줘야 돼. 그래서 내가 조금 모르는 단어가 많다? 나 해석 못해? 아니야. 아는 단어 가지고 앞뒤로 조금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유추도 해보고 내가 아직 어법이 약해서 문장 구조에 대한 완벽한 해석을 적으라고 하면 못 적겠어. 해석 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렇더라도 내가 아는 단어 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충 연결시켜가지고 대충 밥 먹어서 잠 오나 보다 이런 식으로 좀 연결도 시켜보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독해는 완벽하게 하는 과정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뭔가 응용해서 자기가 아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어떻게든 답을 끌어내도록 해주면 된다. 그렇죠? 그 개념이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독해는 직접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설명을 할 때는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짚어줄 거란 말이야. 그걸 설명으로 듣는 거로만 가면은 자기 실력은 안 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든. 어떤 학생은 어휘도 탄탄하고 어법도 탄탄하고 내용 파악도 잘하는데 문제 풀면은 되게 시간 오래 걸리고 해석 잘 못하는 애들이 있어. 그럼 별로 좋은 케이스 아니야 얘들아. 약간 아직 어휘도 약하고 어법도 약하지만 적어도 지금 같은 쉬운 글에서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앞뒤로 엮어가지고 내용을 파악해낸단 말이야. 그럼 뭐 한 거야? 내가 직접 연습을 이렇게 해본 거지.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쌤 비유를 좀 쌤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운동 격투기 시합이다. A란 남학생과 B란 남학생이 격투기 시합을 붙어요. 이렇게 분명히 A란 학생이 힘도 더 세고 기본적으로 힘도 더 세고 어떤 기술도 훨씬 더 좋아. 훈련소에서 훈련해서 기술도 좋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실전도 많이 뛰어봤어. 근데 B라는 학생은 완전히 힘도 좀 약하고 기술도 부족하고 생초보인데 어떻게 막 밀어붙였더니 막 B 학생이 A 학생을 뭐 할 수 있는가? 이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힘은 다른 건데 독해는 그래서 그건 뭐가 중요하다? 내가 해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 계속 강조하는데 여름방학 끝나면 내신 들어가야 되잖아. 지금 부딪혀보세요. 수업 시간에 시키는 것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 틀려도 괜찮아. 틀리면 좀 너무 심하나? 근데 많이 틀려도 됩니다. 많이 틀린다고 못한 거야? 아니야. 조금 별개의 개념이에요. 별개의 개념이니까 여러분 틀리고 자시고 해석되고 안 되고 신경 쓰지 말고 계속 부딪혀. 해석했더니 안 되던데요.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시키면 대답을 한번 지금 해보세요. 할 수 있는 만큼. 자, 여기서 일단은 앞부분에 아마 18, 19번은 아마 굉장히 쉬웠을 거야. 일단 조금 스킵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에서 20번, 21번부터 한번 스타트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질문부터 받아보자. 쌤 요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22번. 22번. 오케이, 좋아요. 22번 또. 21번 좋아요 또. 일단 21, 2 위주로 먼저 갈까? 21번부터 한번 가볼게. 자, 21번 들어가서 그러면 은율이가 좀 크게 해줘야 된다. 주위에 들리게끔. 쑥스러워 하지 마. 쑥스러워 하지 마. 다 못해요 여기 다. 이상한 이상하다뇨. 선생님이 제일 못해요. 그건 다 맞아요. 못해요. 눈물이 말빨 안 해보고. 맞아, 그건 맞아. 내가 진짜 영어 쌤들을 얼마나 그랬는지. 내가 혹시 모르는 새로운 학생들 잘 모를까봐 얘기를 해주는데 예, 알겠습니다. 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쭉 아, 수학에도 잘했는데 수학을 내가 가르칠 게 수학이 아니가지고요. 잘한 정도가 아니라 수학은 쌤이 그냥 거의 압도적인 원탑이었어. 쌤은 그러니까 수학 경시대회 치면 무조건 이렇게 전교 1등은 쌤이 해본 적이 있는데 전교 1등은 쭉 한 건 아니거든. 전교 1등도 해본 적이 있는데 수학 경시대회는 그냥 무조건 쌤이 1등이었어요. 그런 적이 없어. 그리고 무조건 그냥 학교 대표 무조건 나갔고 그리고 대회 나가면 이제 부산시 대회잖아. 그 다음부터는 부산시 대회에서는 쌤 1등은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 장려상 같은 거 있죠. 약간 금상, 은상 이런 거 있으면 장려상 같은 거. 그래서 쌤 집에 어릴 때는 상장이 이렇게 집에 있으면 그 집에 이렇게 상장 밑에 뭐뭐 학교장 해서 이렇게 찍혀 있잖아. 이건 상장 취급 안 했어요. 학교에서 주는 상은 상장 아니에요. 왜? 너무 많으니까. 이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취급 안 하고 적어도 이게 뭐 찍혀 있어야 돼? 뭐 국회의원 누구누구 아니면 뭐 교육감 누구 이렇게 찍혀 있어야 돼. 아니면 적어도 부산시장 찍혀 있거나 뭐 구청장 찍혀 있어요. 이게 진짜 쌤이 상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들만 두고 나머지 이건 어디에 쓰냐면은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바닥에 이렇게 까는 거지. 되게 좋다. 삼겹살 기름 튀면은 신문지 깔면은 바닥에 번지거든. 얘 두꺼워가지고 코팅돼 있어가지고 기름 하나도 안 번져요, 얘들아. 그렇죠. 어쨌든 수학을 잘했는데 쌤이 영어가 조금 힘들었어요. 영어가 진짜 힘들었어. 그러니까 영어를 못한 거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럼 중교 때는 못했겠지. 그러니까 못한 건 아닌데 과목 중에 주요 과목 중에 제일 자신 없는 과목 국영, 수, 사과 중에 제일 힘든 과목 하면 항상 영어였거든요. 그래서 쌤 스스로가 중2, 중3, 한 고1 때까지 굉장히 시행착오를 겪다가 한 고2 때부터 이제 영어를 잘하기 시작했었거든요. 나름 쌤 거기에서도 시행착오 있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쌤이 깨달은 바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쌤이 대학생 때 이제 학원 알바를 하게 됐는데 영어 할래 수학 할래 이렇게 했는데 난 영어 하고 싶다. 왜? 내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좀 이렇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되고 싶었다고 했는데 수학 할 걸. 영어는 너무 구질구질해. 단어 챙겨야지, 어법 챙겨야지, 독해 챙겨야지, 뭐 듣기 챙겨야지. 너무 일이 많아서. 그래서 일단 쌤 생각은 그래요. 수학은 좀 어떤 게 있냐면은 그냥 솔직히 아무도 안 도와줘도 학원 안 다니고 아무도 안 도와줘. 그냥 수학 잘하는 애들은 잘합니다. 수학 잘하는 애들은 잘해요. 영어도 잘하는 애들은 잘해요. 아니야, 안 돼. 영어는 무조건 뭔가 있어야 돼. 영어는 그냥 알아서 잘하는 애들은 뭔가 이 반복의 체험이 있어서 그래. 이 언어는 반복의 체험 없이는 기본적으로 단어가 그렇잖아. 단어를 뭔가 난 단어 안 외우는데 그냥 외워지던데요. 뭐 외국에 살거나 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이 됐겠지. 뭔가 어떤 기본 그 베이스의 어떤 노가다가 안 받쳐주면 이거는 잘할 수가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고 그것도 효율성도 필요하고 단어 외울때도 쌤이 지금 특강에서 단어 막 설명하잖아. 그럼 단어에서 아까도 한 것처럼 그냥 appreciate 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외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에서는 감사하던데 저기서는 진가를 인정하다고 저기에서는 막 감사하다가 나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개 다채로운 부분의 설명이 필요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걸 이제 가장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면 쫄지 말고 독해는 좀 던져라. 결국 이 얘기입니다.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잠깐 이게 재미니까 한국에 천재가 있었거든. 이름 까먹었다. 이 무엇이 아저씨인데 이때도 약간 되게 옛날 사람이에요. 이렇게 1950년대 막 이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어디 강원도가 어디 산골 마을에 있는 사람이 학교도 제대로 없을 시대에 막 그런 사람이에요. 60년대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천재성이 인정이 되어서 바로 미국으로 바로 유학을 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8살 때인가 이제 천재성이 발견이 돼가지고 대학 교수들이 이 학생을 만난 거야. 근데 8살짜리 애가 미적분을 다 뗀 거예요. 미적분. 너 이거 도대체 미적분 어떻게 뗐니? 그러니까 집에 책이 한 권 있었대. 집에. 한 권, 여러 권도 아니야. 집에 미적분 책이 한 권 있었던 거야. 자기 집에. 그래서 집에서 7살 때 7살짜리 애가 그냥 혼자서 미적분 책을 보고 미적분을 넣은 거지. 다 뗐어요. 미적 천재죠. 나 놀라운가 보다. 나 엄청 놀랐는데. 그게 근데 놀라운 친구였는데 아이고 80짜리 애가 한 4살 때 중학교 수학을 하고 지금 현재 걔가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야? 네 과고 그렇겠죠. 가가지고 완전 회장하고 이제 그때도 거의 비슷한 천재였겠네. 음악 천재여서 그래도 곡을 5살 때 5살 못처럼 그러니까 그런 천재니까 알아서 하는 게 있다니까. 되게 알아서 있다. 근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주위에 그게 선생님도 아무것도 없는 이제 지금은 좀 인프라가 좀 많잖아요. 조금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옛날에 막 산골 마을에서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천재 있나 여기? 천재 있어요? 있겠죠. 있다고 생각합시다. 네. 자 한번 해보자. 은율 천재 한번 해보자. 우리. 자, Dr. 존 로스 씨는 was well known for helping his patients로 한대. 의사 존 로스는 그의 환자들을 돕는 것을 잘 알려져 잘했습니다. 여기 혹시 수거라면 수거입니다. 조금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여기에 주어 다음에 동사가 쭉 간 건데 얘들아. well은 조금 강조하느라 붙은 거고 be known for 대가 되면 뒤에 뭐가 나오면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뭐로 유명하다도 괜찮고 또는 뭐뭐로 알려지다도 괜찮아요. 선생님 정말 너무 쉽게 적었는데 여기에 for 뒤에 근데 as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as가 나오면 무조건 equal이 나옵니다. equal 같은 거. 여기는 해석이 뭐뭐로서 유명하다 또는 뭐뭐로서 알려지다예요. 예를 들면 표쌤은 한국을 대표하는 영어 선생님으로서 유명하다면 Q is known as an English teacher가 되는 거고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가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Q is known as a famous singer로서 유명하다. Q is equal. 그래서 equal 개념으로 갑니다. 여기는 for가 왔기 때문에 이유가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뭐로 유명하다? Helping his patient, 환자를 돕는 것으로 유명하다. 환자를 잘 도와주나 우리 아저씨가. Many of his patients는요 were poor farmers였다. 하나 끝. 그리고 they could not always afford to pay Dr. Rose's small fee 했다. 좀 쭉쭉 가보세요. 저 찾아놔. 아니요 쭉쭉 가. 그의 환자들의 대부분은 가난한 농부들이었고 그들은 항상 그 의사 로스의 작은 비용조차 내지 그렇죠. 너무 정확하게 안 가도 돼. 그래서 충분히 너무 지금 잘하고 있어서 그들은 동사가 너무 길거든요. 이렇게 길거든요. 그냥 마지막에 페이할 수 없었다. 목적어도 뭐 넘어갈 거 없이 스몰 fee 잘 모르면 대충 눈치껏 병원비겠지. 그렇죠. 병원비를 낼 수 없었다 하면 됩니다. 여기도 들어가면 fee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요금이란 뜻입니다. 요금은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F이기 때문에 fee예요. fee. 그죠? 따라해봅시다. fee. fee 요금입니다. 이거 발음 잘못해서 P라고 하잖아. 알고 있네. P라고 하면 안 됩니다. P는 오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닥터 로스 is small P 하면은 닥터 로스의 작은 오줌을 지불할 수 없었다. 되게. 자 중간에 있는데 얘들아 afford라는 단어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offered to 뒤에 무조건 동사 원형이 나와서 얘는 일종의 조동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조동사.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 이 offered는 무조건 앞에 can이 무조건 붙어요. 그래서 can afford to까지 해서 조동사입니다. 뜻은 뭐뭐 할 맞아 여유가 되다. 쉽게 말하자면 뭐뭐 할 돈이 있다 이 말이야. 뭐뭐 할 돈이 있다. 표는 cannot afford to buy a car. 쌤은 차 살 돈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그러게. 너무 슬프네. 쌤 지금 타는 차가 엄청 오래됐거든요. 엄청 한 10년이 저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한데 그 차를 조금 보기 좀 싫은 게 선물 받은 차거든요. 저번 옛날에 그 다른 학원 선생님한테 맞아요. 받아야지. 이게 약간 나로서는 약간 명예 같은 거잖아요. 학원의 원장 선생님이 쌤 잡으려고 쌤한테 차를 선물로 줬는데 근데 중간에 차 선물 받았으니까 중간에 내가 딱 자르고 나오면 좀 그렇잖아. 나올 때는 돈을 줬어요. 물론 다 준 건 아니고 이제 중고가 계산을 해가지고 쌤이 지금 얼마쯤 가치가 있으니까 줬는데 하여튼 줬는데 그래도 차 선물 받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얘들아. 그렇죠? 왜 선물 받았겠어? 그만큼 능력이 됐어 그만. 그래서 그들은 그렇죠. 그러고 내가 여기 왔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작은 요금을 지불할 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the good doctor는 would accept vegetables, eggs, and even a simple thank you in payment 했다. 좋은 의사는 채소, 달걀, 심지어 간단한 감사합니다라는 말들. 이거 좀 심했다, 그죠? 이거 한자가 양심이 없네. 그래서 이 good doctor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목적어가 쭉 나갈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다 중간에 모르는 거 빼도 돼. 야채 등등을 받았다라고 해버리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채소도 받고 계란도 받고 심지어 고마워요. 땡. 그래서 끝났습니다. 자, one winter afternoon에 he went to a house to see a child with a fever 했다. 여기 조금 잡아줄게. 그는 갔다 집에 갔다면 투부정사 앞에는 딱 끊어. 요것도 어떻게 해석하죠? 뭐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항상 위해서입니다. 해석하면 그는 감기에 겪고 있는 아이를 보기 위해 그렇죠. 한 주제 먼저 해줘. 그는 어떤 집에 갔다. 뭐 하기 위해서 갔다? 감기 걸린 아이를 보기 위해서. 자, the girl's family는 had run out of the firewood they needed to keep their tiny house warm인데 역시 여러분 하려면 조금 이제 디테일한 거 너무 살릴 거 없이 핵심을 잡아야 되거든. 핵심은 girl's family run out of 그렇지 the firewood까지 잡아주면 되고요. 여러분 끊어주는 부분은 뒤에 to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잡아주면 됩니다. 일단 그 소녀의 가족은 전자까지 먹었어. 그들의 집에 따뜻하기 위해 그들이 필요한 장작을 모으러 여기 없었다? 좋네요. 적절하게 없었다 갔다 오죠. run out of 쌤 장작을 달리다는 조금 이상해요. run out of가 무슨 뜻이냐면 뭐뭐가 떨어지다. 이렇게 하면 헷갈리거나 떨어지다에 하나 더 하면 바닥나다. 그러니까 이 떨어지다가 위에서 밑으로 뚝 떨어지는 소진되다. 그렇지. 소진되다. 알겠어. 쌤 수준이 조금 소진되다는 표현 법이 쓰기는 수준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 떨어지다가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머 기름이 다 떨어졌네 이런 거 쓰잖아 우리. 그렇죠. 왜 비웃어? 그걸 왜 헷갈려요? 그래서 위에서 바닥나다, 소진되다. 그래서 run out of입니다. 그래서 그 소녀의 가족은 firewood니까 말 그대로 불나무야. 불 붙일 나무가 다 떨어진 거야. 장작나무가 다 떨어진 거예요. 아니 쉬운 용어로 설명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뒤에 they needed가 되고 이건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정확하게 가자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장작나무가 떨어진 거다라고 되고 뒤에는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들의 작은 집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감기 치료하러 갔더니 집에 뭐가 없어? 장작이 없어. 집이 추워요 집이. 자, the doctor rose and grabbed a spare blanket from his car 했다. 그리고 told the father에게 to bathe his daughter's forehead with cool water 하라고 말했다. 여기까지죠. 의사 로스는 그의 차에 있는 주머니를 잡고
그렇죠. 굳이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조금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앞뒤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럴 수도 있다. 모르는 단어가 아예 없는 것보다 모르는 단어가 좀 있는데 나머지로 어떻게든 연결을 시키는 그 능력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모든 단어를 다 할 거야. 그러기는 불가능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충 뭐 했다는 소리인 것 같아. 차에서 뭐 가져와서 이제 아이한테 뭐 하라고? 이 말을 뭐 차가운 물 뭐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하나씩 그렇죠. 그래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잡다라는 뜻이에요. 삭드로스가 잡았다. 스페어 블랭킷은 조금 들어가 있게 스페어는 무슨 뜻이냐면 여분이라는 뜻입니다. 블랭킷은 무슨 뜻이냐면 담요라는 뜻이에요. 그의 자동차에서 여분의 담요를 잡았다. 뭐 잡았다보다는 지금 흐름상 뭐 잡아서 가져? 왔다가 좀 어울릴 것 같다 그죠? 그리고 told the father인데 bade가 무슨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bade는 목욕하다, 목욕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도 지각하면 이상해. 딸의 이마를 목욕하라고 말했다. 적시라는 거. 그렇죠. 여기서는 적시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죠? 딸의 이마를 적셔라. with cool water 뭐로 적셔라? 차가운 물로. 열이 너무 심하니까 이마를 좀 차가운 물로 적시세요. 자 그러거나 솔직히 근데 이 문장에서 못해도 돼. 핵심이 아니거든. 이 이야기에 뭔가 핵심이 있을 거라면 닥터 로스는 기생처럼 어떤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지금 여기에 지금 와가지고 그냥 병만 치료하고 집에 가면 너무 얘기가 아무것도 없잖아. 뭔가 있을 거란 말이야. 따뜻한 행동이. 이런 담요를 갖다 줬고 차가운 물로 이마를 적셨고요. 자, then 닥터 로스는 left 했다. 끝내버리세요. to 무조건 뭐뭐 하기. 위에서. 이 위에서 엄청 많이 나오지. take care of other patient. 다른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뭐 했다? 떠났다. 그렇죠. 자, after setting a broken leg, delivering a baby, and cleaning an infected finger. 그리고 뒤에 여기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 문장에서 뭐를 잘 가져야 되냐면은 이 문장에서 정신없어라고 쭉 가는 와중에 이게 after로 시작을 했단 말이야. after는 뭐뭐 하고 다서거든. 모든 영어 문장은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 주절이 제일 중요하다거든요. 뭐 broken leg 어쩌고 별로 안 중요해. delivering a baby 별로 안 중요해요. cleaning 별로 안 중요해요. 전부 다 어디에 걸리기 때문에 after에 걸린 겁니다. 이것들을 전부 다 하고 나서고 이 문장의 핵심은 어디서부터다? 여기서부터입니다. He returned to the sick child's house 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끝나면 찌끄레기거든요. With a load of fire. 이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뭐 등등등 하고 나서 어떻게 했다? 그 아픈 장을 가지고 그 아픈 아이의 집에 다시 그렇죠. 여기가 핵심은 장작을 가지고 아픈 애 집으로 돌아옵니다. 떠났는데 다른 일 다 하고 나서 이 집에 마음이 그 집에 죽겠던데 어떡하지? 애 너무 추울 건데 감기 걸려서 연락 건데 장작을 가지고 다시 이 집으로 또 너무 크세요. 너무 그렇지. 내가 그런 것 같아. 내가 하신 눈빛이 뭐냐면 또 자기 닮았다고 하기만 해봐 약간 이런 눈빛이었어. 그래서 장작을 가지고 이 아픈 아이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after 뒤에 세 개인가 어떻게 눈치를 깠니? setting이고요. 뒤에는 delivering이고요. and 다음에 cleaning입니다. 이런 걸 문장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거를 그렇지. 여기서 볼게요. 병렬구조라고 합니다. 병렬구조 별거 아니야 얘들아. 이렇게 A and B, A but B, A or C라고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이 나열이 되면 앞에 있는 A와 뒤에 있는 B는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된다? 반드시 그렇죠. 같은 형태를 취해야 되고 그걸 해석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준다? 똑같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봐봐 얘들아. 여기에 after setting이니까 뭐 어쨌든 해석하면 세팅하고 나서잖아. 그 다음에 delivering이 있으면 delivering 뭐 전달한다라고 일단 직역으로 갈게요. 전달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전달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클리닝도 청소하고 나서 전부 다 하고 나서야. 똑같은 형태라는 거는 해석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된다?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고 병렬 구조를 우리가 매번마다 이렇게 A, B 체크하려면 너무 구질구질하잖아.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살짝 이렇게 V 표시만 해줍니다. 그래서 이 V 표시가 체크된 다음 단어는 반드시 무슨 형태? 같은 형태를 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세팅하고 딜리버링하고 클리닝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다 이해됐나요? 네. 이렇게 병렬 구조가 되고 병렬 구조의 첫 번째는 얘기했고 첫 번째는 이거 그림으로 그렸지만 이거 이해해야 된다. A and B, A but B, A or B의 A와 B는 반드시 뭐예요? 그냥 같은 형태여야 한다. 두 번째 그런데 이게 세 개가 되면요 A and B and C가 아니라 A, B and C 네 개가 되면 A, B, C and and D 이런 식으로 됩니다. 당연히 분류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체크를 이렇게 해주게 되겠죠. 세 개 내가 주는 거죠. 여기는 세 개이기 때문에 A, setting 어쩌고, delivering 어쩌고, and 그 다음에 cleaning 하고 들어갑니다. 밑에 해석해볼게요. setting a broken leg 부러진 다리를 set 자체는 기본적으로 놓다 두다거든요. 또는 설정하다. 부러진 다리를 뭐하고 나서? 바로 잡았겠지. 뭐 세팅하는 거니까. 그렇지. 부러진 다리를 바로 잡고 나서 그걸 이제 잡고 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의사들 중에 이제 이렇게 부러진 다리 뼈를 잡고 하는 쪽이 이제 외과거든요. 그래서 의사들 사이에서 이 외과 의사의 별명이 뭐냐면요. 외과 의사의 별명이 목수입니다. 목수가 뭐 하는 사람이야? 망치 같은 거 정형외과 정확하겠죠. 외과도 중요한 정형외과 망치 뜨고 못 뜨고 막 박는 거잖아. 실제 이제 외과 의사들은 수술을 할 때 이렇게 나이프 들고 뭐 이렇게 뭐 가운 입고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렇게 수술을 막 하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그래서 왜 무섭대요? 무섭대요. 진짜 막 심한 경우는 진짜로 망치 들고 한데 그러니까 뼈가 어긋났는데 이게 아무리 세게 눌러도 뼈가 바로 안 잡힐 때는 진짜 여기에 나무목 같은 거 대고 망치로 때린대요. 망치로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멋있네. 자, 그래서 그리고 delivering a baby는 아기를 전달하다가 직역인데 맞아요. 아기를 분만하다. 그렇죠. 아기 낳는 거. 아기를 낳고 나서 cleaning the infected finger. 임팩트를 잘 모르려나? 임팩트 우리 생각할 때가 팩트 우리 안 했니까 이게 했어요? 그러면 했네. 임팩트 안에 만들다. 그렇지. 감염시키다. 안에 몰랐다. 그래서 이는 감염이 되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되는 거야. 이거 모르는 것 같은데 근데 안에 만들어? 이거 안에 병균이 생겼구나. 감염된 손가락을 요거는 뭐 소독하고 나서 정도? 소독하고 나서 해석을 너무 예쁘게 안 해도 돼요. 그는 이 아이의 집에 나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He built a fire for the little girl and her family. 어떻게 했다? 그렇죠. built up 직역을 하면 불을 지었다. 불을 쳤다라고 됩니다. 지금처럼 이 쉬운 글에서도 어떻게 돼? 직역으로 해석이 잘 안 돼. 예를 들면 뭐 딜리버가 아이를 분만시키다라던가 아니면 클리닝이 소독하다라던가 built a fire가 짓다가 아니라 불을 붙이다라던가 등등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해석은 어떻게 된다? 앞뒤 흐름에 맞게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 봅시다.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닥터 로스 쌤이 교쌤 같다. 밑에서 교쌤 같은 거 물어주세요. 몇 번? 이번에 warm hearted 같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의사쌤이고요. 이 문장의 핵심 어법은 병렬 구조도 같아요. 그래서 문장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하나 더 할게요. 영장 많이 줘야지. 좀 이거 나 두 개 다 하고 싶은데. 일단 여기에서 이게 닥터 존까지만 갑시다. Was well known for helping his patient도 할만하고 또 뭐 도 있냐면은 they could not always afford to pay. 이거 좀 기억합시다. 이거 그냥 small p 여기에 작은 요금도 이거 문장이 자체가 하나에서 영상이 3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용도 쉽고 영작 쉽잖아요. 영작하세요, 얘들아. 외워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오케이,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했으면 지금 평행변 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부분을 보면서 그걸로 가면 돼요 그냥. 그럼 밑줄을 그어서 조금 체크를 해주고 평행변 체크를 해주고 평행변 체크가 너무 누렇게 될 수 있으니까 밑줄만 그어서 체크를 해줘. 그래요? 여기 주제는 계산이 있네. 아이 운동을 지나치게 좋아하면 창의적인 발달을 제한한다. 창의적인 발달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말하자면 지나친 구조화가 창의적 발달을 제한한다가 이게 주제고, 그럼 여기에서 밑줄을 쭉 연결했으면 밑에서 그게 반복이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반복이 될까? 여기 있는 거. 그래. 여기 앞부분에 있는 부분은 부분을 참고로 했으면 참고로 적어주고 나서 여기에 그래서 수업 평가에 맞춰서 너무 부족하게 되면 똑같이 들어가서 과학의 어떤 영감이 무엇이 없다가 사라진다. 한 문제 발달을 제한하는 게 같은 말이잖아. 그런 식으로 계속 맞춰서 가야 돼.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라고. 주주주 분석이. 다시 올게요. 그렇죠. 22번은 너무 뭐냐, 얘한테 처음에 시키기엔 너무 좀 어려우잖아. 예시는 조금 다른 거 시키게 그러면. 아니 할래? 22번? 아니 22번 괜찮은데요. 그리고 앞에 은율이가 처음 치고 너무 잘해서 은율이처럼 저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힘든 부분은 선생님이 도와줄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 부분 앞부분도 위주로 가면 된다. 어려우니까 얘기해줘.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쌤 시작 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잘하고 못하고 다 상관없으니까 자꾸 덤벼보고 수업 시간에 얘기해보고 자꾸 해봐야 돼. 집에서도 해보고.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얘들아. 나도 그냥 쌤이 쭉 설명해주고 하는 게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얼마나 간단하고 좋아. 그리고 진도도 좀 빨리 나가요.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다 여러분들 부딪혀봐야 되죠. 다 자기가 부딪혀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22번은 뭐 하고 싶어서? 얘가 좋을 거. 네, 하고 싶대요. 그럼 해? 하고 싶다고 한 적 없는데. 채민이 시키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여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 채민이 하려고 그랬는데 해? 형이 하세요. 자, 밑에 갑니다. 22번. Problems in it can appear to be unsolvable. 문제들은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자, unsolvable 같은 단어 잘 모르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해결되지 언어하는 않는 건데 것처럼 보이는. 그렇죠. solve를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solve가 뭐죠? 풀다, 해결하다. 그럼 여기에서 able은 solveable 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unsolvable이니까 해결할 수 없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이거 멸망한 단어가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문제는 좀 뭐해 보일 수 있다? 해결할 수 없어 보일 수 있다. 주제라고 하기엔 뭐 조금 그렇긴 하다. 그렇죠? 그렇지. 나쁜 내용이다. 자, we are social animals 얘는 사회적 동물이다. who need to discuss our problems with others. 다른 이들과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동사만 조금 살려주면 동사만 조금 바꿔주면 돼. 논의할 수 있는. 여기는 이렇게 묶어줘야 되겠죠. 여러분 관계대명사 후가 있으면 바로 치는 건 다 알죠, 얘들아. 여기에서 한 방에 알고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동물이다?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리고 이 다시 수식어로 갈 건데 who need to discuss our problems with others. 어쨌든 discuss가 동사 목적어가 될 거 아니에요. 뭐 해야 된다? 우리의 문제를 다른 이들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토론해야 된다. 여기 discuss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정확하게 우리는 다른 사람과 우리의 문제를 토론할 필요가 있는 사회적인 동물이다 라고 완벽하게 해석을 해도 그냥 이 문장만 해석하고 그냥 다음 문장 또 새롭게 그냥 건너가 버리잖아. 사실은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파악하려고 하는 거는 이 문장 해석이 아니라 이 글 전체의 요지거든. 그러면은 첫 문장과 이 두 번째 문장은 어떻게 돼? 서로 관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보면 관련이 마치
없어 보여요. 첫 문장은 무슨 얘기냐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근데 뒷문장은 갑자기 우리는 뭐 해야 된대? 사회적인 동물이래. 뭐 하라는 소리야? 이거 이상하잖아. 여기에서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보여.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야. 관계가 없어 보이거든? 주제문이 아니야. 아니야. 관계를 지어줘야죠. 갑자기 튀어나온 거. 사회적인 동물이다를 다시 괄호로 추가 설명했어. 어떻게 하는 게 사회적인 동물이야? 다른 문제랑 다른 사람하고 동의. 토론을 하는 거거든.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고 토론을 하는 사람이래. 근데 그게 앞에 문제가 풀 수 없는 거란 거거든. 뒤에 나오겠지. 그러니까 논의를 해야 되는데 같이 논의를 하면은 뭐 그러니까 문제가 풀 수 없어 보여. 그게 사실 자 어린이 여러분, 자 얘들아 여기 문제가 있어요. 자 이 문제가 마치 풀 수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사회적인 사람인 동물이고 우리는 서로 뭐 할 수 있어요? 토론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토론해요. 토론을 해야 되겠죠. 뭐에 대해 토론을 해야 될까요? 문제에 대해서. 그래 풀 수 없는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해야 되겠지. 이 정도면 지금 뭐 거의 와, 뭐 보자. 잘했다. 할 필요 없다. 그렇죠. 한 몇 번으로 갈까요? 5번. 그렇지. 5번으로 가는 거지.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얘들아. 이게 별거 아닌 거 맞죠? 아니요, 이게 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써버리. 아, 뭘 자꾸 써버려. 이게 낯선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이 두 번째 문장이 뭐였던 거야? 주제문인 건데 이 글이 조금 불친절하게 준 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토론을 하는 사회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하댔으면 더 쉬웠을 건데 그렇게 안 주지. 왜? 그렇게 하면 이 글을 다 읽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야. 아무도 안 볼 거 아니야. 그래서 조금 더 헷갈리게 준 겁니다. 여기에 이 부분이 주제라고 보면 됩니다. 주제라고 하기엔 좀 부족하지만 나름 이제 좀 불완전한 주제입니다. 그 밑에 어떻게 될까 나올 겁니다. 자, when we are alone, problems become more serious. 우리가 외로울 때 문제들은 더욱 심각. 그렇지. 이 외로울 때도 조금 더 앞에 흐름 때문에 뭐 할 때 문제가 커진다. 그렇지. 혼자 있으면 문제가 커져요. 혼자 같이 아니고 있으면. 혼자 있을 때. 그렇지. 그럼 뒤에 이제 어떻게 될까? 뻔하네. 어떻게 하면? 같이 있으면? 문제가 그렇지. 그 같이 있으면 뭐로 바꿔놨니? By sharing. 공유하면. 공유하면. 그렇지. We can get opinion and find the solution. 의견을 얻을 수 있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그렇죠. 분명히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앞에 get opinion, 의견을 얻는다라는 표현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네. 의견을 얻는다도 뭐가 될까? 그 사람과 토론을 거쳐서 결국은 뭐 한다는 소리야?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여기도 또 주제 반복이죠. 그래서 이 글은 지금 주제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문제 심각해. 하지만 공유를 함으로써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네. 자, an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 a group of women. 그리고 그 women은 다시 who had low satisfaction in life입니다. 해보면 한 실험은 한 그룹의 여성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좋아요. 그다음에 삶의 만족이 낮은 여성들이. 그렇죠. 됐습니다. 일단 conduct는 우리가 특강 시간에 했던 단어예요. 특강 시간에 뭐라고 배웠더라? 자, 해봅시다. 전체. 전체. 도트. 말 하나. 도트. 덕을 말하다가 아니 픽. 덕트? 그래. 뭐 한 번 하고 어떻게 알겠니? 도트는 이끌다 했습니다. 아, 그래서 맞다. conduct의 오리지널 뜻은 뭐였냐면 전체를 이끌다 해서 무슨 뜻이었죠? 지휘하다. 맞아요. 지휘하다. 근데 여기는 해석해보면 조금 이상해. 한 실험이 지휘되어졌다. 한 그룹의 여성들과 함께. 그래서 여기에 있는 conduct는 지휘하다보다는 사실은 뭐가 더 있냐면 실행하다. 이거 얘기했었는데 기억 잘 안 날 거야. 그래서 conduct가 어떻게 되는 거다? 전체를 이끌다 해서 뭔가를 실행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총괄 지휘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걸 conduct라고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하냐? 약간 어근 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체가 이끌어질 수 있는 이제 한 실험이 전체적으로 이끌어질 수 있다. 뭐지? 한 그룹의 여성들과 함께 이끌어졌다라고 해주면 돼요. 됐죠? 아니면 지휘하다도 뭐 그렇다고 벗어나지 마라. 한 실험이 지휘되어졌다, 실행되어졌다. 근데 한 그룹의 여성인데 어떤 여성이니? 그 여성의 삶에 대한 삶의 만족도가 낮은 low satisfaction이니까 낮은 만족을 가진 거죠. 이 정도면 얘들아 뒤 뻔하지 않아? 이 낮은 만족을 가진 여성들이 뭘까요? 이 앞에서 말했던 어떤? 그 혼자 있는 사람. 혼자 있을 때 뭐 하는 거야? 한 단어로
problem이지. problem. 삶에 대한 loss satisfaction. 당연히 이걸 어떻게 했을까? 해결하겠죠.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토론하면서. 그렇지. 뭔가 이렇게 토론을 하고 뭔가 같이 뭉쳐서 해결을 하겠죠. 자, some of the women은요 were introduced to others 되어졌습니다. 다시 그 뒤에 others는 길다, 그죠? 이렇게. 요즘아 얘들아, who were in similar situation. 지금 해석하세요. 다 머릿속에 다 해석하세요. Some of the women이 were introduced to others. 그 others는 who were in similar situation. 한 사람이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리고 some of the women은 were left on their own 해졌습니다. 무조건 쭈그리기 물어간다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 to deal with their concerns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부적인 해석보다도 흐름이 중요해. 여성들이 지금 몇 개로 갈라졌어? 제가 두 개로. 어느 쪽이 좋은 거야? 앞쪽 뒤쪽? 아, 앞쪽 뒤쪽. 진짜.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Some of the women were introduced to others. 다시 그 others는 who were in similar situation. 두 번째로 some of the women은 were left on their own to deal with their concerns예요. 다 물어봐야지. 앞에 있는 이 some of the women 이 박스로 쳐버릴까? 이걸 A 여성들. 여기 있는 some of the women을 B 여성들. A 여성이 좋은 걸까요? B 여성이 좋은 걸까요? A 여성, B 여성. A 여성. 오, 이거다. A 여성, B 여성. A 여성, B 여성. A 여성, B 여성. 이거 A, A. 선생님. A. 정말 A, B. A 다 A야? A 다 A야. A. A 다 A야. A. 다 A라고 A? 하잖아요. 다 A? 다 A야? 그럼 물어볼게. 왜 A가 좋아? 그러면 무조건 하면 안 되지. 왜 A야? 일단 같은 상황이 내선에끼리 좀 뭔가 얘기를 하면서 다시 주제 다시 파악해 보자. 네. 주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다 키워드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왜 문제가 unsolvable 했던 문제였고 빨간색으로 갈까? 원래 이 문제는 unsolvable 했던 문제였는데 이걸 왜 해결된 거야? 같이 이걸 그래서 토론하고 discuss. 또 앞에 또 하나 더 하자면 social. 뭔가 사회적이라는 말을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네. 거거든. 함께 있기 때문에 discuss 했고. 자, 밑에 또 봅시다. 문제가 심각했거든. 뭐 하니까 문제가 심각했던 거야? 혼자 있으면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어떻게 했더니 문제가 해결된 거야? 같이 있으니까 쉐어링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된 거거든. 그럼 좀 여기도 들어갑시다. 여기도 지금 앞쪽이 좋으려면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돼? 뭔가 쉐어링, 소셜, 디스커스가 들어가야 해결이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앞쪽에 있는 A가 좋다면 왜 좋을까요? 인트로듀스? Introduced to others.